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6분입니다. BHB님,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달라고 하셨네요. 예, 조금 크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순희님, 매일 뒤통수 맞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루트님, 에라이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 예, 참 그러게 말입니다. 예. 루시아님, 이젠 일본화 되어 가는군요. 그러게요. 참. 참. 예. 마이크 소리가 좀 약한 것 같다고요? 예. 마이크 소리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소리가 왜 약한가 했더니, 마이크를 제가, 예. 좀 전에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었는데, 잠시 마이크를 제가 내려놨었네요. 그러면서 마이크 소리가 적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예. 예. 소리가 왜 잘 안 들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참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사운드 소리와 관련해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네요. 어떨 때는 제가 마이크를 키지 않고 방송을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분명히 마이크를 켰는데 목소리가 작다고 그러실까 싶어서 막 점검해 보니까 마이크를 제가 바닥에 놓고 하고 있었네요. 예, 이제 잘 들리시죠? 풀피님, 네, 잘 들리신다고요? 네, 자, 그러면요,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조금씩 드러나는 그날의 진실입니다. 자, 조금씩 드러나는 그날의 진실. 체포동의안 가결 누가 주도했나? 입니다. 자,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도 설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충격이었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는데 정말 머릿속에서 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띵 하는 느낌. 정말 한 방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검사들도 미웠지만 진짜 미웠던 것은 그런 상황을 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더 미웠어요. 어느 놈이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나 하나하나 색출하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참 이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가결표를 던졌어? 누구야? 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한편으로는 자, 가결표 던진 놈도 던진 놈인데 주도한 놈은 누구야? 도대체 어느 놈이 주도를 한 거야? 라는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글쎄 그런 주도한 놈이 없고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40여 표에 달하는 반란표가 나온다는 거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과연 가결표를 던졌느냐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느 놈이 가결을 주도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 누가 주도했나 조금씩 드러나는 그날의 진실입니다. 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그랬어? 꼭 물어보고 싶고요. 꼭 알아내고 싶습니다. 당대표를 그것도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는 당대표를 검찰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놈들은 글쎄 같은 당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도대체 이들은 과연
왜 같은 정당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그렇게 내쫓으려고 하면서도 민주당에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싶다. 자신들이 민주당의 뿌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주도를 해왔다. 자신들이 민주당의 주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있는 적폐들이겠죠. 자,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사실은 이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정도로 적폐라는 게 더 문제겠죠. 민주당 안에 오랫동안 암약해온 적폐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들을 우리가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 시작은 민주주의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새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권력욕에만 몰입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글쎄요, 국힘당에 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권력과 출세가 좋으면 그리로 가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누가 했는지, 그걸 누가 주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뒤져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도 해보고 여기저기 떠도는 찌라시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찌라시들을 가지고는 찌라시들이 되게 버전이 여러 개가 존재하던데요. 그 여러 개 존재하는 찌라시들 중에서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어떤 사실들이 있고요. 그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분탕질을 쳤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었어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하나하나 사실관계들, 확인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김남국 의원의 글을 한번 볼게요.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계파별로 배분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이 되었다. 즉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된 자들, 하지만 오랫동안 공천받고 지역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번에도 나한테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 김남국 의원의 SNS가 상당히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도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느 누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 하는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추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또 있죠.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전날 이런 입장문을 밝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입장문 내용은 보면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결을 해달라,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굳이 안 그랬어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가결표를 던진 이 수박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
SNS 입장 표명을 자신들이 가결표를 던진 이유라고 핑계를 대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이들이 핑계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지만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수박들이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는 안 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바보냐고,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여론상 별로 여론이 뭐 딱히 도움이 안 될 거,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거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그거는 누군가가 하라고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거나 또는 강요를 했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를 속여 먹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전까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나 이재명 대표의 스스로의 판단이라기보다 이걸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이 부결표를 던지는 이유로서 이런 SNS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사기를 쳐먹었을 가능성 저는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로 여기에 일단 접목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요 보세요. 비명계는 이거를 이 SNS 입장 표명을 가결표를 던지는 이유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글쎄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건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걸 낼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단 거지. 그것도 자 이제 당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내려면은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아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 있는 사람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당대표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 부결시켜 줄게. 라고 했다고 해서 냈겠어요? 아니죠. 개파의 수장이거나 또는 원내대표처럼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과거 전직 당대표든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리함을 무릅쓰고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무릅쓰고 이런 모험을 감행한 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 병석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박광훈입니다. 박광훈은요,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21일은요, 오전, 그러니까 21일이 바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던 날입니다. 오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오전에 병원을 갔다 왔고요. 그 전날에도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 두 차례 문병, 이것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부결이었다가 가결로 선회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와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특히 이 박광훈 대표가 20날 이재명 대표를 문병하고 와가지고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자, 이 20날과 21일 박광훈의 문병이 뭔가 중요한 변수가 됐거나 고비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냈다. 안 내도 될 메시지, 그리고 내지 않겠다고 했던 메시지가 갑자기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막강한 개파의 한 수장이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의원들을 좌우할 수 있는 당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전직 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박광훈의 두 차례의 문병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김종민이 있죠. 김종민은 애시당초 자기는 가결을 예상했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접촉을 했는데 중요한 약속을 못 받아냈기 때문에 가결 강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자, 중요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언제겠어요? 이 약속을 받아내려고 한 시점이 언제겠어요? 예, 이 두 날짜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중요한 약속을 받아내는 그 자리와 박광훈과는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김종민, 박광훈,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사이에는 무언가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메시지도 됩니다. 그죠? 자, 네. 자, 지금 또 이게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김종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접촉을 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웠던 게 있다. 그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공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가결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동근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통합비전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부결표를 주장을 했다. 부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한테 이른바 수박들이 몰려가가지고 일정한 요구를 했다. 그게 공천권을 달라든, 혹은 당대표를 물러나라는 것이든, 혹은 통합비전위원회를 만든 것이든,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 병석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몰려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신동근은 얻어낸 양보에 만족하고 부결표를 던지자라고 했는데, 김종민은 그 양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저는요, 일단 여러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박광훈이 자기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고 부결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얘기가 일단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기 어렵지만 거짓말이 아니라고 일단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박광훈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 대표단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일정한 요구를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들리죠. 그렇다면 이 말 뭐다? 박광훈이 나서서 일정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 일정한 그 양보까지도 받아냈다. 그런데 박광훈이 받아낸 이 양보안에 대해서 이 김종민 같은 사람들은 수용을 하지 않았다. 양보안 그걸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다라는 대목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상황으로 가만히 보자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SNS 메시지 입장 표명은 박광훈이 요구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일정한 양보를 얻어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지금 갑자기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부결시키자, 가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내 입장이 좀 머시기 하니, 자,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말하기 수월하겠다라는 식으로, 이거 사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그 허언을 좀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랬는데
박광호는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김종민이고 이상민이고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김종민, 이상민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하면서 거부해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박광호는 자기가 원내 지도부로서 제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이 수박들을 모두 아울러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들의 이 표결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박광훈이 갑자기 중간에 박광훈이 갑자기 이 사퇴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바가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이에요. 자, 받은 글이라는 내용이에요. 김종민과 박용진이 전날부터, 그러니까 20날부터 가결표를 모으고 다녔다. 김종민은 이번엔 가결해야 된다면서 의원들을 설득했고, 박용진은 무소속 의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다. 이런 장면들이 기자들한테 수차례 목격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실제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꽤 많이 퍼져 있어. 아니, 퍼져 있다기보다 그냥 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김종민과 박용진이 이렇게 돌아다녔느냐? 제가 들은 답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의원님들이든지 아니면 국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꽤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였으면 좋았을 것 그랬어. 뭐라는 줄 아세요? 김종민, 박용진 가들만 그런 줄 아나. 금마들만 그런 줄 아나. 표현 그대로 금마들만 그러는 줄 아나. 예, 더 있다는 얘기죠. 제가 뜨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서른이나 이상민 이런 사람들도 포함돼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거의 다 맞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더군요. 별빛파도님, 장용진은 박용진을 죽이지 못했다.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자, 네, 루루님 말씀대로 여럿 있다는 얘기고요. 그 여럿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김종민뿐만 아니라 조응천이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서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러고 다녔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좀 우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을 해놓고 찬찬히 살펴본다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선 자, 이런 겁니다. 의원들 중에 가결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강력히 추진하는 일종의 모임, 그런 놈들이 존재했다. 그런 떼거지들이 있었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인 거죠. 자, 우리가 확인을 추가로 할 필요 없을 정도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자, 가결을 추진한 이른바 중진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냥 의원이 아니라 중진, 그러니까 3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야, 이재명이 이번에 날려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가결표를 끌어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가결표를 끌어모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한테 딜을 친 거죠. 자, 우리한테 당권을 넘겨라. 혹은 우리한테 공천권을 달라. 혹은 우리의 공천을 보장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한 거죠. 자, 이것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그죠? 뭐 신동근 의원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박광원이 자기가 열심히 나서서 부결표 던지자고 했고 뭐 부결표 던지기 위해서 당 대표한테 몇 가지 건의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그 얘기 표현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으나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요약해서 사실관계를 추려내 보면 가결을 추진하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른바 3선 이상 중진들의 모임이 존재했고 이들이 이재명한테 일정한 요구, 당권이든 뭐든 아니면 공천권이든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전달한 사람은 사실상 박광원이었다. 자, 그런데 이 박광원이 전달해온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래, 공정하게 공천한다고 내가 약속할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니들한테 공천 준다라고 내가 확답은 못하겠다. 적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룰이 있지 않냐. 그 룰에 따라서 하되 특별하게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공천 안 주도록 이렇게 뭐를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공정한 공천을 약속한 거예요. 이번 사실은 이 말은 그래 중진 니네들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니들 다 공천 줄게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박광호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이 반란 중진들, 쿠데타 중진들한테 전달을 한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그런데 중진들, 반란을 일으켰던 쿠데타를 주도했던 중진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한 겁니다.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큰 거 내놔. 우리가 이재명 죽을 걸 살려주는데 감옥 갈 걸 살려주는데 아유 기껏 공천 약속? 에이 우리 그걸로는 만족 못하지 라고 한 거죠. 김종민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껏 공천 때문에 이런 줄 알아? 더 큰 거 내놔 이거였죠. 김종민은 뭐 아예 공천권을 지들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당권을 넘기라는 식의 요구였던 거죠. 자, 김종민의 말을 풀어보면 딱 그거예요. 우리가 기껏 김종민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기껏 공천 때문에 이러는 줄 아느냐고. 우리는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기껏 답이 온 게 공천 보장이다. 아니, 우리 더 큰 거 바래. 라고 한 겁니다. 즉, 여기에서 파토가 났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훈은요, 자기가 이 중진들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이재명 대표의 양보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부결표를 모으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뜻대로 안 됐으나 나는 정말 하는 데까지 했어. 나는 하는 데까지 했어. 얘들이 나쁘긴 한데 나는 하는 데까지 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박광훈의 얘기는 그거예요. 뭐 중진들이 뭐 어쩌는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 노력했다고 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거는 과연 사실일까요? 이걸 해보려면 박광훈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이 의원총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열렸던 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결 요청을 했느냐, 혹은 그런 부결을 요청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얼마나 나왔느냐, 요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민주당 의총에서 진짜 부결 요청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뭐 박광훈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변명하는 게 그닥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죠. 자, 박광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결,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론은 아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부결 요청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사실상의 당론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지만 김종민이라든지 뭐 조응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슨 당론은 당론이야, 당론 아니었어, 당론 없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저는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부결 요청이 있었고 그 부결 요청을 박광원이라든지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했다면 당론이 형식상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당론이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겠죠. 특히 의원총회에서는 뭐 부결 요청이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 당무위원회하고요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이거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보다 사실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기구는요 민주당 중앙위원회예요. 이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당론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있든 없든. 자, 따라서 당무위원회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뭔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할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론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당론은 그 중앙위원회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부결을 요청했다. 중앙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야. 자,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부결 요청이 있긴 했는데 사실상 형식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기보다 부결 요청이 당론이 아니다라는 오히려 비판이나 반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부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옆에 다른 국회의원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들어가 임마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머쓱해져서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부결 요청을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예, 요청이 있었지만 부결 요청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부결 요청을 하려고 몇몇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그분들 부결 요청하는 분들의 발언을 제지를 했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당론이 없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정치권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안 한 거,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거, 이런 상황을 참 이 정치인들이 많이 만들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 보고 정치 몰입해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 사기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치 쓰레기라고도 얘기하죠. 지금 이번 민주당 의원총회의 내용이나 형식을 볼 때 이런 정치 쓰레기들이나 정치 사기꾼들의 이 악행이 그대로 이들의 수법이 그대로 관철된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얘들은 자신들이 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핑계거리를 충분히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추가로 제가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좌초시킨 의원들은 도종환, 송기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당초 지도부에서는 부결 당론이 유력했지만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도종환 의원이 직접 나서서 당론 보도는 지도부가 부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설득했음.
그러니까 당론을 만들지 말고 박광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부결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박광원의 생각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박광원의 행보하고도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광원은 내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부결 요청을 내가 하는 겁니다. 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 해도 안 하는 게 나았을 법한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민주주의 4.0 도종환, 송기현은 어떻게 뒤집어 놓았느냐. 그런데 원내 수석 부대표였던 송기현 민주주의 4.0 이사는 의총 때 다수 의원들이 부결 당론을 호소하자 갑자기 의총을 중단시키고 당 지도부에서는 당론 추진을 안 하기로 했으니 부결 당론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제지를 했음. 자, 이에 대해 다수 최고위원들이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음, 우리는 그런 결정 한 적 없다라고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이상 부결을 요청하는 발언들이 나오지 못했고, 부결 요청한 그 발언들이 실제로 다른 의원들 가결을 하려고 뭉쳐있던 그런 의원들을 좌우시키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당론을 정하려고 했는데 당론 정하지 맙시다. 당론 정하는 것보다 그냥 요청을 하고 호소를 하고 거기에 의원들이 응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모양새가 좋아요 라고 꼬드긴 거죠. 자, 이 꼬드김에 박광훈은 옳거니 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속여 먹은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찜찜했겠지만 그래도 그 원내대표가 와서 또 민주주의 4.0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 좀 찜찜하지만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답 얻어내니까 갑자기 송기현이 말을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부결 당론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입을 틀어 막았고 야 그런 말 하지 마. 당론 없어. 왜 그런 말 자꾸 해? 라고 말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자, 당론 정하지 말고 호소하면은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호소한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죠. 누구가? 송기현, 도종환 둘 다 공통점은 민주주의 4.0. 그러니까 민주주의 4.0이 이 상황을 조작을 했다. 당론을 만들지도 못하고 당론에 준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사실상 이거는 민주당 중앙위원회하고 당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누구가? 도종환, 송기현이. 야,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사기꾼들, 정치 몰입애들이 하는 짓거리지요.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야비한 짓거리를 하는 간신배의 모습 아닌가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 4.0 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사실상 전해철 쪽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가결을 주도한 것은 전해철이다. 따라서 이 전해철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금치님, 접시꽃 당신 버려야겠다. 접시꽃 밭을 엎어버려야겠다. 예, 저 사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그때
나왔던 시집이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참 주옥 같은 시였죠. 단순히 주옥 같은 시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접시꽃 당신이 크게 4편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맨 마지막 4편에 들어가면은요. 상당히 민중 시인, 참여 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르는 기전사가라고 해서요. 그 청량리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울 때 그 자기 목숨을 바친 어떤 기관총 사수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사실 보면 중요 공용화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사단급이 공격을 해오는데 연대급도 채 되지 않는 독립군이 맞서 싸우려면은 기관총 한 장이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총 진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포격을 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총 사수들이 하나 둘 전사합니다. 나중에는 한 사람밖에 안 남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에 기관총 3정을 묶고, 자기 끈으로 묶고 총을 쏘았다는 거예요. 바바바. 그러고 마침내는 거기에서 기관총과 함께 그 목숨을 다한,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 숨은 공로자 이런 분이 계시대요. 그 시를 썼어요. 그게 다시 부르는 기전사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리고요, 안병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희망이 있는 싸움은 즐거워라 라는, 그 희망이 있는 싸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타도를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지만 이 싸움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비열한 간신배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속이는 짓을 하고 있죠. 진짜 쫙쫙 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거. 자, 열받죠. 육손 100원님, 도종환 아닌 줄 알았다고 하셨고요. 김민숙님, 다 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예. 자, 여기서 잠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 아마 상황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박들의 작당 모의가 있었던 거죠. 수박들의 작당 모의가 있었고요. 이 작당 모의를 어느 정도 성과가 되고 의견이 모이니까 공천권 보장 혹은 퇴진, 이재명 퇴진 요구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퇴진 요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보안을 낸 겁니다. 그래, 내가 퇴진은 못하겠지만 공정한 경선은 내가 약속할게.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박광호는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의원들한테 가서 말하기 좋게 부결 요청 메시지를 좀 내줘. 이재명 대표는 정말 하기 싫었겠지만 좋습니다. 당 원내대표가 요구하시니 이제 그렇게 해드리죠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수박들이 이 양보안을 거부하고 도발을 한 겁니다. 당권을 내놓으라. 당연히 이재명 대표 거부한 거고요. 이게 바로 반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고기마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박광훈이었던 거죠. 그러니 자, 결과적으로 박광훈은 무슨 짓을 한 거냐? 쿠데타 세력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거고, 마지막 줄타기가 잘 안 되니까 반란 세력에 붙은 거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반란 세력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열심히 어필했던 거야. 자, 그런데 반란 세력이든 아니든 자신이 반란을 사전에 잠재우지 못하고 진압하지도 못할 책임은 져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다? 사퇴를 한 거예요. 정말 군말 없이 사퇴했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였던 겁니다. 참 열받습니다. 그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마치 사극에서 간신배들이 악역을 맡은 전형적인 악역이자 간신배들이 보여주는 모습, 마치
한명회를 보는 듯한, 유자광을 보는 듯한, 이인임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닌가요? 어떤 이렇게 악독하고 진짜 욕이란 이제 욕이 그냥 절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열받습니다. 진짜 열받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예. 우리가 누구를 이제 쳐내야 하는지, 누구를 우리가 배척하고 어떤 자들을 솎아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드러났죠.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전해철 쪽에 조금이라도 물이 묻은 자는 다 빼야 됩니다. 민주주의 4.0 여기 포함된 사람 다 뺐으면 좋겠어. 자, 4명의 출마자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럼 2명이 빠지죠. 홍익표와 남인순 2사람은 빠집니다. 그죠? 예. 우원식과 김민석이 남네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민석 쪽이 조금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내년 총선 반드시 이재명 체제로 치른다. 또 비대위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약하자라고 치고 나왔어요. 자신의 공약인 거죠. 예. 김민석을 과연 믿어도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치고 나간 거면 분명해 보여요. 자,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를 합시다 라고 보다 얘 뺍시다 라고 하는 게 일단 그래서 하나씩 삭제, 소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죠? 자, 실수 줄이기 위해서 일단 1명, 2명 소거했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2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